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회입니다.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인간 존엄성, 행복할 권리, 이걸 인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권 보장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잖아. 그래서 이 공통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인권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죠. 모든 사람은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 사회권적 성격도 있네. 그렇지. 모든 사람은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것도 사회권적 성격입니다. 이거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인권 보장의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빈곤 여러 가지 문제로 세계에는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권을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다? 연대권입니다. 연대권. 자, 다시 볼게요. 인권의 변화 양상. 얘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얘가 주인공입니다. 변화 양상.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의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치? 그리고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차티스트 운동 대표적으로 참정권. 그리고 자본주의 모순에 따라서 문제가 많은 거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사회권. 그런데 방금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런 인권 보장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연대권입니다. 연대권. 그래서 연대권부터 설명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인 인권들이라고 한다면 요즘 인권의 개념들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인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짠 가볼게요. 연대권.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연대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권리 이런 것들 연대권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권리가 바로 연대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이 인권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강조되게 된 다양한 부분의 인권들을 보시면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단원에서도 보셨지만 각종 환경 문제들이 야기되고 또 앞에 단원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환경 문제도 더 심각하고 하는 것들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오늘날 강조되게 된 측면들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권. 역시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주거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프긴 한데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지옥고에서 살고 있다.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지옥고가 뭘까? 청년층 그리고 많은 저소득층이 지옥고에서 살고 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주거권, 환경권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날 이 안전권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요.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많은 경우는 인재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사고에 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에 이런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안전권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확장, 인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유, 평등, 참정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앞에서 보신 연대권, 그리고 환경권, 주거권, 그리고 사고의 위험,
네, 인재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안전권 이런 것까지 확대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인권의 확장과 관련된 내용들. 이 법은 제가 이 법 찾아보니까 이게 주거급여법 그리고 아래 내용이 주거기본법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법.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확장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두 번째,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주거권이 위협받는 사례, 이런 사례들은 앞서서 우리나라의 지옥고도 보셨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랑스 파리의 일부 청년들은 9제곱미터 크기의 하녀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소설 소공녀의 세라가 하녀로 전락했을 때 머문 다락방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인데, 이 방은 엘리베이터나 화장실도 없고요. 오늘날 요즘.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어서 여름에 이 방의 온도, 옥탑방의 온도 40도씨까지 올라가고요. 파리도 런던이나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 임대료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나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주거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아래 어떤 지역 산업단지에서 화석연료 대량 사용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사망자가 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 사망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렇죠. 환경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분의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크게 주제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인권하고 그리고 헌법이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 전반부까지 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권이란, 그리고 인권의 특징, 보편성, 항구성, 불가치성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첨부인권적 성격, 그리고 인권의 변화 과정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나온 것이죠. 헌법. 자, 그래서 02 파트는 헌법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 자, 이제 헌법이 나왔습니다. 헌법. 그러면 1번. 이 헌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 다 알 거야. 최고법이야. 그러면 이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나? 헌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헌법의 목적은요, 바로 2번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기본권을 써놓고 헌법에 따라서 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에서 인권이라고 계속 얘기했어. 우리 인권을 보장해야 돼. 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돼.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이걸 헌법에 써두고 보장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특별히 헌법에 쓰여진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섞어 쓰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라면 인권을 가지고 있어. 인권 보장 너무 중요해. 헌법에 특별히 쓰여진 인권이 뭐다? 기본권.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의 유형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 기본권의 유형이 뭐겠어? 앞에서 했던 자유권, 평등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보게 됩니다. 기본권의 유형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의 방법, 이게 세 번째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기본권의 유형이지. 기본권의 유형. 앞에서 했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볼게요. 헌법 쭉 갑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입니다. 최고 규범.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이렇게 보시면 최고 위에 헌법이 있어요. 여기 헌법.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령. 예, 행정부가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하는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지방정부가 한다고.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고 얘네 둘은 뭐야? 중앙정부. 중앙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가 행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은요. 국민이 국민투표로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법인 거야. 아래 법률이나 명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 규칙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 여기가 최고 규범이야. 헌법에 그러면 목적이 뭐라고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니까.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따라서 아래에 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이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국가의 조직과 작용이 써 있는 거야. 왜 헌법에 국가의 조직과 작용이 써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딱 헌법에 보면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법부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막 이렇게 써 있어. 왜 이게 써 있을까? 만약에 이게 써 있지 않으면요. 이게 국회의 권력이고 대통령의 권력이고 그렇잖아. 권력을 아무렇게나 막 행사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등 이런 걸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따라서 헌법에 너네 국회는 대통령은 법원은 이런 역할을 해. 그리고 서로 견제 장치들 막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 이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권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헌법에 국회는 이런 역할, 대통령은 이런 역할, 법원은 이런 역할을 해. 서로 견제해. 남용하지 않게.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해. 이게 바로. 그래서 헌법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뭐라고? 최고법. 제일 위에 최고법. 헌법의 목적이 뭐라고? 기본권 보장. 헌법에 국회는 뭐 기본권 내용 당연히 써 있겠죠. 전반부에 기본권 내용 써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막 이렇게 써 있어. 뒤에 가면 여기 국가의 조직, 국회의 역할 막 이런 거 써 있어. 이것도 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큰 틀로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본권 보장할 수 있거든.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입헌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딱 보면 이제 전반부에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권 뭐라고요? 인권을 헌법에 쓴 거, 헌법에 쓰여진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기본권 중에 대장 기본권이 우리나라 헌법 딱 10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대장 기본권이에요. 국가 뭐래요? 이러한 불가침,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게 국가의 역할인 거야. 국가 설립의, 수립의 이유인 거야. 인권을 보장하는 거. 그래서 이게 대장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권의 체계를 보시면 인간 존엄성, 인간 존중,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 얘가 대장 기본권 10조에 딱 써 있어. 얘가 대장 기본권이고 인간이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인권할 때 이미 했던 겁니다. 체계를 크게 보시면 돼요. 헌법 뭐라고?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야.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헌법에다 썼어. 그걸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중에서 너 기관은 이런 역할만 해, 이런 역할만 해, 이런 역할만 해.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그래서 써놓은 거야. 여기 대장 기본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유권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인권할 때 했으니까. 자유권.
얘가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입니다. 그렇죠? 시민혁명 막 그때부터 강조되어 보니까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절대 왕으로부터 뭐 했어? 제발 우리 간섭하지 마. 침해하지 마.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간섭하지 마.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자유하면 너무 많잖아. 잠잘 자유, 맛있는 거 먹을 자유, 뭐 진짜 너무 많아요. 스포츠를 볼 자유, 뭐 내 자유다. 자유 너무 많으니까 헌법에 그 자유를 다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유권의 성격이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 일일이 다 써놓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써놓을 수 없어. 그래서 포괄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소극적이라고 말해? 막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나 좀 내버려둬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소극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써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보면 될까? 평등권.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딱 써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지정되어 있어요.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귀족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막 차별 대우 받고 있는데 막 자유롭다.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참여에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기본권 보장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의 성격으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 A에 들어갈 권리가 뭘까? 해봐.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뭐 한 거야? 그치, 평등권을 침해한 거지. 누구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공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보험사가 장애 아동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게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안 해줬지. 그치, 이것도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간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참정권 뭐예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이 뭐예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 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어. 그럼 선거권하고 국민투표는 어떻게 다를까? 이 선거는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우리나라 수도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진짜 중요한 정책이죠.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찬반으로. 이게 바로 국민투표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투표한다, 선거한다 막 혼용해서 쓰는데 달라. 그 다음에 공무단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이 뭐야, 여러분? 여러분 반 담임. 여러분 반을 맡았어. 그치? 그러면 공무담임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시의회에 출마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무담임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로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성격이다라고 말하고요. 얘를 바로 국가의 의 또는 애로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국가의 의 또는 국가애로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권이 국가로부터 벗어나겠어 라고 한다면 얘는 국가로 들어가서 내가 참여할 거야.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자본주의 모순, 빈부격차 막 이런 것들이 심화되게 되면서 강조된 거. 언제부터? 바이마르 헌법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 권리. 예, 요게 바로 사회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국가 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에 의한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됐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얘는 인권을 확장할 때는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국가에. 그래서 이 청원권은 문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은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의 내용도 정치와 법에 가면 피의자, 피고인이 뭐 불기소 처분 무죄를 받아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무죄임이 드러났어. 그럼 어떡해? 진짜 억울하잖아. 이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5개의 청구권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통합사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청원권,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 그리고요. 얘는 어때요? 수단적 성격입니다. 수단적 성격.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등권은 뭐였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고요. 얘는 수단적 성격이다. 여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 헌법 대장 여기에 바로 기본권 보장의 내용이 있고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복습하고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홈런을 위해서 가자!